냉기로 얼어붙은 땅 프렐료드의 어느 마을. 케간 로디는 마법을 다루는 치료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케간은 마법에는 영 재능이 없었고 오히려 강인한 전사가 되고 싶어 했다. 케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소외 속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말씀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아버지가 적군의 약탈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을 장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케간을 약탈자의 자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오명만 잔뜩 남긴 채 이미 한참 전에 케간과 어머니를 두고 떠났다. 이유 없는 따돌림과 비난으로 케간의 마음속에는 고독과 분노가 차곡차곡 응어리졌고 이는 종종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케간에게도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었다. 한 소녀가 아픈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했고 그다지 힘겨운 부탁도 아니었기에 케간은 치료사인 어머니에게 소녀를 인도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지반나라는 이름의 소녀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성장해가면서 케간은 지반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반나는 케간을 동정하여 연민으로 대했던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반나가 케간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케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일지라도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반나는 아버지의 조선으로 마을의 한 사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케간은 그들의 사랑의 서약에 격분했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여태 온갖 수모를 견딘 케간에게 잠시 스치는 수치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케간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알에 힘을 주고 이리저리 굴렸다. 그래도 지반나를 위해서라면 이쯤에서라도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평생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왔던 케간의 어머니는 결국 죽음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중에서 조의를 표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케간에게 흐르는 피와 어머니의 마법을 불길하게 여겨왔었는데 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케간 또한 사라져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케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다. 물론 복수가 끝난 후에 말이다. 어둠이 짙은 밤 케간은 무심한 보초들의 눈을 힘들이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가족을 징그럽게 여기던 장로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렀다. 장로의 집에 붙은 불은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근처 집의 지붕으로 번졌다. 케간은 자신의 부주의로 온통 불길을 잡아먹힌 마을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시커멓게 탄 집 앞에서 유일한 친구였던 지반나를 찾아냈다. 지반나와 그녀의 가족은 수덩이가 된 이불을 덮고 말없이 누워있었다. 앞에 있는 수덩이가 그녀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복수에 눈이 멀었던 케간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전사가 되고 싶었던 그였지만 처음으로 어머니가 부렸던 치유 마법을 자신도 부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랬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서 밤을 틈타 도망쳤다. 케간은 냉기로 가득 얼어붙은 얼음 벌판을 방황했다.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던 것은 친구였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어느 동굴에 몸을 누인 케간은 죽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케간을 찾아온 것은 죽음이 아닌 한 외지인이었다. 보랏빛의 피부와 이상한 문양들을 잔뜩 지녔던 그는 라이즈라는 마법사였으며 그는 태초에 무에서 세계를 창조한 원초적 마법의 파편인 룬을 찾기 위해 떠들고 있었다. 룬이 어떤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있기에 라이즈는 룬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 숨겨오고 있었다. 라이즈는 반쯤 얼어붙어 죽어가는 케간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하고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 하지만 케간이 처음으로 싹 틔운 거친 마법의 힘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인내심과 겸손함을 새겨듣지 못한 제자와 스승은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그리고 라이즈는 서서히 케간의 순수함에서 날것의 공포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렇게 케간 역시 라이즈를 따라 열심히 찾아다닌 끝에 룬파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미 수많은 자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유혹과 마주했다. 케간은 포기하는 것 또한 강한 힘이라고 말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법의 근원인 룬의 힘을 움켜쥐는 쪽을 택했다. 라이즈는 원시의 마법이 제자를 집어삼키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서 케간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난 존재는 라이즈가 눈 속에서 구해낸 비참한 젊은이도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투박한 솜씨의 마법사도 아니었다. 용암을 뒤집어 쓴 숫덩이같이 생긴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케가는 화염과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가 되어 마법의 화염을 내뿜고
라이즈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캐가는 이후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며 대륙을 떠돌기 시작했다. 브랜드가 단 한 개의 룬이라도 발견하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를 막을 만한 힘을 가진 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브랜드는 인간으로 몇 번의 생을 살아도 겪을 수 없을 고통을 감내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 누군가 말했지. 세상은 화염에 휩싸여 끝날 거라고.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